네, 오늘 할 내용은 우선 오전에 할 내용은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고요. 오늘도 좀 어려워요. 오늘도 좀 어렵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 파이썬의 함수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람다 표현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람다 표현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노트북을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콜앱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가 어제 16번까지 했었군요. 16번까지. 7번 람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오타는 아닙니다. 람다에서 B는 발음이 되지 않는 무음이고요. 그래서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라고 하는 거는 그 그리스 문자, 요렇게 생긴 그리스 문자를 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람다라고 하는 용어가 그 영어의 펑션에 해당하는 그런 용어로 람다라고 하는 기호가 사용이 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책에서 람다를 썼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람다가 함수라는 의미예요. 함수. 근데 좀 독특한 그런 함수입니다. 네, 파일 만드셨으면 일단 연결부터 하시고요. 연결부터 하시고 섹션 제목을 먼저 좀 넣을게요. (1급) 객체로서의 함수. 말이 좀 어렵죠. 뭐 1급은 first class, 1급은 뭐고 객체는 뭐고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1급 객체로서의 함수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객체라고 하는 게 뭔지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객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정수 1, 2, 3 이거 객체예요. 그 다음에 문자열, 뭐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문자열이라거나 hello 라고 하는 문자열이라거나 이거 객체예요. 이렇게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무엇, 그런 것을 그냥 프로그래밍 용어에서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브젝트. 그러니까 일종의 뭐 여러 가지 용어, 비슷한 용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자료 혹은 데이터, 근데 약간 의미는 달라요. 네. 오브젝트와 데이터는 다른 개념이기는 합니다.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인트 오브젝트고요. 정수 객체, str 스트링 객체, 스트링 문자열 객체고요. 뭐 실수 객체, 플롯 객체, 이런 것 다 객체라고 얘기해요. 리스트도 객체예요. 값을 여러 개를 인덱스를 기준으로 저장하는 객체. 딕셔너리 역시 객체예요. 키를 기반으로 값들을 저장하는 객체.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용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브젝트. 객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객체예요. 객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함수도 무엇이다? 함수도 객체다라는 얘기예요. 함수도 객체다. 객체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까요? 자, 우리 정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정수는 객체예요. 정수 객체입니다. 정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변수를 선언해서 그 변수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이를 정수 객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수 객체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호출하면서 정수 객체를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어요. 정수가 저장되어 있죠? 저장된 객체를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 그렇죠? 그리고요. 정수를 리턴을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맥스 최대값을 찾는 함수가 있는데 최대값을 찾는 함수 안에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값들을 이렇게 넘기게 되면 맥스라고 하는 함수는요. 이 여러 개의 숫자들 중에서 최대값 하나를 찾아서 최대값을 리턴을 해줘요. 그렇죠? 정수 객체는 함수의 리턴 값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함수를 정의할 때 생각해 보면 함수 내부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변수를 선언해서 거기에다가 정수를 저장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죠. 어떤 새로운 정수 객체를 선언하는 게 가능해요. 자, 이런 특징들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한 특징들은 정수 객체만 가지고 있는 특징일까요? 아니에요. 실수도 똑같죠. 문자열도 똑같아요. 문자열 객체도요. 어떤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요. 문자열을 어떤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는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함수 내부에서 문자열을 선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바깥에서 이렇게 문자열을 선언할 수도 있지만 함수 내부에서 문자열을 선언할 수도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객체들이 갖는 특징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특징들을 사용해 왔었죠. 사용해 왔었어요. 함수가 1급 객체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함수가 이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런 내용들을 함수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급 객체로서의 함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함수는 1급 객체이다 라는 뜻이에요. 함수는 객체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함수는 오브젝트예요. 함수는 정수와 같은 문자열과 같은 오브젝트, 객체입니다. 함수가 객체란 얘기는 함수가 객체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함수는 객체이다. 객체 중에서도 1급 객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함수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변수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에 우리가 숫자를 저장하거나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에 문자열을 할당을 하거나 이런 코드가 가능하죠. 이런 코드가 가능한 것처럼 변수를 선언해서 그 변수에 무엇을 저장할 수 있다? 함수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수나 인티저나 스트링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설명으로 작성해 드리는 내용들은 정수나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동일해요. 그거를 같이 비교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의 아규먼트로 다른 혹은 자기 자신도 될 수 있지만 함수의 아규먼트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에게 숫자를 전달할 수가 있죠. 이거 아규먼트잖아요. 아규먼트.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한테 문자열 전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함수한테 무엇을 전달할 수 있다? 함수를 전달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함수의 리턴 값이 리턴 밸류가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함수는 함수를 반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어떤 함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쭉 기능을 만든 다음에 return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제까지 여러 가지 함수를 만드는 것들을 했었죠. 여러 가지 함수들을 만드는 걸 하면서 뭐 최대값을 찾으면 최대값을 리턴을 했었고 뭐 인덱스를 찾으면 인덱스를 리턴을 했었고 그렇죠. 이렇게 리턴을 할 때 숫자를 리턴하거나 문자를 리턴하거나 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리턴 안 할게요 라는 의미로 none을 리턴하거나 이런 식으로 썼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위치에 뭐가 들어갈 수가 있다? 함수가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나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누구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 함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게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뭐냐면 함수 내부에서 다른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듯이 변수를 함수 바깥에서 선언할 수도 있고 함수 내부에서도 변수를 선언할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함수를 만들 때에도 def 하고서 그냥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지만 def라고 되어 있는 그 함수 내부에서도 다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함수가 객체로서 갖는 특징들입니다. 되게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씩 코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객체의 특징과 함수가 객체로서의 그 특징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코드 많이 썼었죠. x는 2. 자, 이거 뭐예요? 정수 2를 변수 x에 할당한다 혹은 저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정수가 갖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1이라고 하는 거를 x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y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x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변수를 하나를 만들고요. 그 변수의 이름을 뭐라고 준 거예요? 그 변수의 이름을 x라고 준 거예요. 그죠? 이 변수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변수에 무엇을 할당을 한 거예요? 1이라고 하는 값을 할당을 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문장은 뭐예요? 두 번째 문장은 또 다른 변수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변수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이 변수를 찾아가기 위해서 y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여기에는 무엇을 저장한 거죠? x가 가지고 있는 값. 그죠? x는 무슨 값을 가지고 있어요? x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y라고 하는 곳에도 1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거는 변수 x의 값을 변수 어디에? 변수 y에 할당하는 그런 코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x를 프린트를 해봐도 그리고 y를 프린트를 해봐도 x도 1이고 y도 1이죠. 그렇죠? 네.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시죠? 그렇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번에는 함수를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함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를 2배를 해주는 함수. x를 전달을 받아서 그 x의 2배를 리턴해주는 함수.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함수가 만들어진 거고요. 함수를 만드는 목적은 그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twic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할까? 5라고 할까요? 5. 자, 이거를 함수를 호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수를 호출하면서 아규먼트 5를 전달을 했다. twic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twice 함수에게 아규먼트 5를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twice 함수가 코드가 실행이 되겠고요. 호출하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네. 호출하면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실행된 결과가 return, 반환이 되겠죠. 그럼 반환된 값이 이 자리에 올 거고요. 호출이 되고요.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값이 반환이 되고요. 반환된 값이 리절트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장해 볼 수 있습니다. 리절트는 하고서
리절트는 하고서 리절트를 출력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얘는 함수 호출이에요. 얘는 함수 호출인데,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얘는 함수 호출인가요? 얘는 함수 호출이 아니에요. 그죠? 얘는 함수 호출이 아니에요. 이거 하면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와요. 프린트가 돼요. 화면에 왜 이렇게 프린트하라고 하는 문장이 없어도 화면에 콘솔 창에 프린트를 해주죠.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의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 주피터 노트북은 가장 마지막 라인에 있는 그 한 셀에서 가장 마지막 라인에 있는 식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나 혹은 뭐 x 더하기 y와 같은 이런 연산식, 혹은 뭐 x는 0보다 큰지 작은지 뭐 이런 비교식,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식이라고 하죠. 변수 하나만 쓴 것도 식이에요. 변수 하나만 쓴 것도. 주피터 노트북은 그 셀에서 가장 마지막 라인에 있는 식의 내용을 콘솔 창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문을 쓰지 않아도. 근데 중간에 있는 식들은 콘솔 창에 출력해주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식만 출력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x라고 하면 x는 출력을 해줘요. 1이라고. y라고 하면 y도 출력을 해줘요. 그렇죠? 근데 x, y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두 줄인데 출력된 거는, 여기서 출력된 거는 y만 출력이 된 거예요. y만.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식은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식을 출력해 주지는 않습니다. 둘 다 출력하려면 그때는 프린트문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x가 출력이 된 거고, 마지막은 식이기 때문에 프린트가 없어도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과 아까처럼 그냥 변수 이름만 쓰는 거하고는 똑같아요. 이렇게 쓰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조금 다르긴 해요. 출력되는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twice가 펑션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콘솔 창에 보여주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네.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이렇게 twice도요, 이거는 함수 호출이 아니에요.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이름을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괄호를 써야 돼요. 반드시 괄호를 쓰고, 그 다음에 그 함수한테 필요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함수의 호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수의 이름을 써주고 괄호를 쓰고 괄호 안에 함수가 필요로 하는 값을 전달하는 것까지,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것까지가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호출이 되면 함수 내부의 코드가 실행이 되고 결과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코드는 함수를 호출한 게 아니고요. twice 객체를 콘솔 창에 출력을 한 거예요.
twice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냐를 출력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코드랑 같은 거죠. x가 뭐냐? 이거랑 같은 코드란 얘기예요. x는 정수 1이다. 이렇게 출력하는 거랑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이건 twice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인지 화면에 출력한 것뿐이에요.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요 위쪽에 있는 변수에 관한 그림들은 이해되시죠? 그렇죠? 어떤 객체가 있어요. 어떤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는 값을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행할 수 있는 문장들을 저장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해라, 곱하기를 해라, 뭐 나누기를 해라, 제일 마지막에 리턴해라 라고 하는 코드들을 저장하고 있어요. 숫자도 객체지만 이런 실행할 수 있는 문장도 객체인 거예요. 숫자를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름을 줬어요. 뭐라고? X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실행할 수 있는 코드에 이름을 준 거예요. 뭐라고? twice라고. 지금 이 코드예요. 이 코드가 이런 어떤 함수인데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객체를 만들어주고 그 객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름을 twice라고 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수를 저장하는 객체를 찾아가기 쉽게 X라고 이름을 줬던 것처럼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객체를 우리가 쉽게 이름을 불러줄 수 있도록 twice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twice, 그래서 이름만 쓰면 이 객체가 무엇인지 콘솔 창에 나오는 거예요. 펑션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마치 x가 무엇이냐, x의 이름만 쓰면 x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이렇게 콘솔 창에 나오듯이 twice라고 하는 이름만 쓰면 얘는 펑션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어렵지 않죠?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거 하고요. 함수 이름을 쓴다라고 하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함수를 이렇게만 호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함수 호출이 절대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에요. 함수를 호출하려면 반드시 괄호가 있어야 돼요. 아규먼트는 없을 수 있어요. 아규먼트가 필요 없는 함수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아규먼트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괄호가 생략되면 안 돼요. 괄호가 함수를 호출한다는 뜻이에요. 괄호가 없으면 객체를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twice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갔더니 거기에는 펑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더블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twice를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코드는 무슨 뜻일까요? 위쪽 코드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 코드랑 위에서 제가 이렇게 썼던 코드를 비교해 보세요. X라고 하는 객체는 정수 2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예요. Y라고 하는 객체는 X의 값을 저장하는 객체예요. Y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 이 Y라고 하는 객체는 X가 가지고 있는 값을 저장하는 객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수가 x에 저장돼 있고 x가 저장하는 거를 y가 가리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럼 이 코드는 무슨 뜻일까요? 이 코드는 twice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객체를 더블이라고 하는 객체에 할당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더블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 거예요. 더블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여기를 찾아가기 쉽게 더블이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무엇을 넣었어요? twice가 가지고 있는 거를 넣었어요. twice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function이란 말이에요. function을 넣은 거예요. 이 코드랑 똑같죠. x에 1을 저장하고 있는데 y는 x가 가지고 있는 값을 저장하는 거랑 twic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더블이라고 하는 변수, 즉 더블이라고 하는 객체에 twice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할당하는 이 코드랑 이 코드가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자,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함수, 객체는 변수에 할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더블이 뭐라고 나와요? 더블이 function이라고 나와요. function. twice도 function이고요. 더블도 function인 거예요. function이라고 하는 객체인 거예요. 자, 객체면 더블이 function 객체면 변수 더블이 function이라는 얘기는 function은 호출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function은 호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다 O 이렇게 적을까요? 자, 호출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나와요? 제가 호출한 거는 더블이라고 호출을 했는데 힌트는 뭐라고 주고 있어요? twice라고 주고 있죠.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twice랑 더블은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힌트를 twice라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twice라고. 이해되시죠? 더블은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는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면 뭐가 나와요? 리턴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위쪽에서 twice를 호출해서 리턴 받은 리턴 값이나 더블을 호출해서 리턴 받은 리턴 값이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두 개의 함수는 같은 함수거든요. twice라고 하는 함수와 더블이라고 하는 함수는 같은 함수란 말이에요.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게 함수가 객체로서 갖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함수가 객체로서 갖는 첫 번째 특징, 뭐다? 함수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 정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듯이, 문자열을 변수에 할당할 수 있듯이, 리스트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 함수 자체를 어떤 다른 변수에 할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수에 할당을 하게 되면 그 변수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요.
변수에 함수를 저장하게 되면 변수 이름으로 twic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여기까지? 말은 되게 어렵지만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왼쪽에 변수 이름을 써주시는 거고요. 등호 오른쪽에 객체를 써주는 거예요. 정수 객체, 문자열 객체, 리스트 객체, 함수 객체. 까? 그러면 항상 할당은 요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4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특징들도 한번 저희가 코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